6월 26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양만자 신임센터장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장 예, 취임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지금 취임 초기라서 또 많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취임하시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부터 만들게 되셨는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전남 부안에서 12일이죠.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부안 주민들이 아마 크게 충격을 받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만약에 우리 포항 지역에서도 규모 4 이상, 지진 규모 4 이상 발생하면은 우리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어떤 행동을 응급히 빨리 해야 하는가? 네. 그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센터 직원들은 2017년 11월 지진이 발생하고 2019년 한 2년 지나서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지진 발생 이후 지진 피해자, 경험자라고 합니다. 네. 정신 건강을 치유하는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응급 발생하자 바로 이제 진입해서 개입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난에 관련된 응급 진료 매뉴얼은 이게 지진이 아닌 일반 네. 이제 재난에 대한 네. 그래서 이제 지진을 특정한 응급 지원 매뉴얼이 없다고 하길래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단계별로 대응하는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계신데 예. 좀 단계라고 하니까 이 단계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예, 어떻게 보통 대응하는지 궁금해요. 응급 지진이 발생하면 즉각 심신 안정을 위해 응급 지원을 활동을 펼치는데요. 네. 지진 발생 이후 지진 피해자 경험자를 돕는 응급 지원 시기를 두고 크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네. 첫 단계는 긴급 응급 대응 단계인데요. 지진 발생한 이후에 피해 경험자들이 크게 놀라고 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의 안전을 괜찮을까 확인을 네. 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피해 경험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우선을 두고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네. 특히 지진 피해 경험자들은 예기치 않은 지진 발생을 경험하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소리치기도 하고요. 음. 하필은 왜 우리 지역에 발생하느냐 하는 분노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놀라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규모 5 수준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은 또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합니다. 네. 이럴 때 트라우마 센터가 전문가들이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피해자들한테 쉬운 말로 또 안정을 시켜야 되고 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공감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제 이주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네. 시기가 주로 발생한 지 24시간에서 일주일여 동안 어떤 단계 1단계로 잡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일주일 후부터 한 달여 네. 시기까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데요. 지진 피해 현장 실천가들이 피해 경험자들이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묻고 살피는 활동을 합니다. 이걸 보통 이제 평가 단계, 사정의 단계로 할 수 있는데요. 네. 피해 경험자들과 우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나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네. 초점을 둡니다. 흔히 라포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심신 반응을 살펴서 안정을 찾는 심리적 안정과 이제 주거 안정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감정적,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불안감이 높아서 또 이제 그냥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면증으로 고통이 지속된다면 네. 즉각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보도록 권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지진으로 가옥이 파괴되는 경우 행정지원기관의 지원을 받는 절차 이런 각종 이제 심리 안정을 필요한
또 가옥에 지원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네. 지진 발생 직후부터 한 달까지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 달이 지나거든요. 네, 사람 반응을 보거든요. 한 달이 지나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로 봅니다. 네, 어떤 분한테 이게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 안 되는 단계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지진 발생 한 달여 기간 동안 피해 경험자의 정신적, 신체적 반응을 초기에 이제 살폈거든요. 이런 앞에 이제 지식과 정보를 계속 제공하면서 한 달이 지나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거나 네, 불면증을 계속 호소를 하면서 뭐 이제 생활에 되게 불편함을 겪은 환자, 뭐 피해 경험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 이 검사 결과에 경증인지 고이온구민인지 이 분류 작업을 2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검사 결과 불안과 우울증 증상이 지속적으로 보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신과 의사의 병원에 의뢰를 하고 그 이제 필요한 치료에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권하는 단계고요. 네, 6개월 이상에도 이 변화가 안 오면 그때부터 장기적인 치유에 들어가는 시기로 이제 설정하고 이분은 좀 고위험군의 피해자다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 경험자들이 이제 개별 상황에 따라 이게 이제 단계별 나눠놨지만은 초기에 쉽게 이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검사와 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 치료를 하는데 돕도록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매뉴얼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포항 지진 발생 이후에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돼서 많은 분들 도움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저희 센터가 2019년 11월에 출범했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그 네, 이후에 지난달 5월 말일까지 우리 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3,600여 명이 됩니다. 등록 기록을 했어요. 네, 뭐 실제 이제 뭐 이용해는 뭐 일시적으로 왔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계산을 하면은 한 6만여 명 정도가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면 한 4년 동안 네, 이제는 지진이 발생한 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오면은 트라우마로 긴장된 신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 명상, 요가, 신체 기반 프로그램 또 심신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치유 농장에 방문해서 또 활동하는 이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네, 뭐 포항에는 이제 잘 정성되어 있는 맨발 걷기, 네, 이거는 신체적 활동이죠. 그래서 산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술 치료, 뭐 숲 치료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분들이 와서 외상후 성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기관에서 갖고 있는 치료 장비가 있습니다. 네, 전자 장비를 장착한 뭐 안구 운동이라든지 뇌파를 자극한다든가 네. 이런 분들 이게 전자 장비가 갖추고 있어 매일 한 2, 30분 여 명의 그 피해 이용자들이 꾸준히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치료가 좀 체계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예. 실제로 뭐 아직까지 정신적 고통 받고 있는 분들 적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았는데 지진을 포항 시민이면 다 경험했는데요. 네, 사람마다 이제 지진을 경험하는 충격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강도의 충격을 받아도 문제없이 한 달 내, 일주일 내 빨리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작은 충격이지만 생활에 어떤 고통을 받아서 네, 이렇게 트라우마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적 치료를 받거나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주민의 경우는 작은 지진에도 큰 생활의 불편함을 갖고 트라우마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네, 신속한 치유가 필요하고 개입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에
대응하는 스스로한테 대응하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외상 후 충격에 대한 잘 대응한다 해서 회복력이 높다 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기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또 센터장님 최근에 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혹시 이 시추 과정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뭐 기대와 우려, 걱정이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영일만과 동해안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했거든요. 네. 포항 지열발전소도 지하에 시추해서 그 시추한 파이프로 강한 물을 투입해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네. 5.4 지진. 영일만 해제에서도 시추 작업을 할 경우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안전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시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할 때도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크게 장담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포항 시민들이 해저에 또 시추를 한다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포항 시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겠죠. 네. 근데 저도 진짜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예. 뭐 어디 지진 났다 이런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뭐 건물에서 흔들릴 때 그때가 좀 생각이 나면서 불안해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포항 시민이면은 좀 대부분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이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만들고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예.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지진 발생 정신 건강 지원을 위한 응급 매뉴얼에 관한 국내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지금 초안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기존 매뉴얼과 달리 이제 조금 정보를 보강하고요, 지식과 정보를 보강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은 또 전문가들한테 감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9월 정도가 되면 완성될 것 같고요. 매뉴얼이 이제 나오면 뭐 이렇게 지진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나누고 엄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이트에 올릴 계획입니다. 네. 이 지진 트라우마 센터의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계획들 지금 갖고 계신가요? 9월 초에 새롭게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트라우마 진단 사례와 이제 치유 방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고요. 네. 또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피해 경험자들이 실제 그럼 우리 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또 그걸 성장했는가,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경험의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네. 그런 어떤 소통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정신병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보였을 때 이게 낙인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고통을 누구나 뭐 감기에 걸릴 수 있듯이 네.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정신 건강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자신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지식과 기술을 준비해야 되고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행복감을 갖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 시민 모두가 자신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소유해서 모두가 건강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만재 포항지진 트라우마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